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왜 노란봉투일까요? 그리고 이 법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려운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마치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께 설명드리듯이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동자들이 회사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큰 벌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도록 도와주는 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어떤 봉투에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노란색 월급 봉투였죠. 그 노란 봉투가 바로 이 법 이름의 유래입니다. 2014년에 쌍용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분들이 회사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려 47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47억 원이면 일반 사람이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큰 돈이죠. 그때 전국의 많은 시민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갚나? 우리가 도와야지 하면서 47,000원씩 성금을 모았어요. 왜 47,000원일까요? 47억 원을 1만 명이 나눠서 내면 한 사람당 47,000원이거든요. 그 성금을 노란색 월급 봉투에 담아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과 연대가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법의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목적은 간단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큰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란봉투법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생활 예시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많은 회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대형마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세요. 겉보기에는 그 마트 직원 같지만 실제로는 청소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아요. 월급은 청소업체에서 주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이나 방법은 대형마트에서 정하죠. 이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청소업체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결정권은 대형마트에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하는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와도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달 기사님들이나 대리운전 기사님들처럼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앱을 통해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이런 분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요. 이전에는 이런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분들도 힘을 모아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월급이나 근무시간 같은 직접적인 조건에 대해서만 회사와 협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사업이 어려우니까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또는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노동자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이제는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미리 알고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회사의 모든 결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방적으로 통보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게 된 거죠. 마치 가족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모든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사의 중요한 결정도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죠. 공장이 멈추고 매출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파업 후에 손해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쌍용자동차 사건처럼 47억 원 같은 큰 돈을 요구받으면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러면 파업하다가 평생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요구도 못하게 되었어요.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중요한 보호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약속을 어겨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게 된 경우 말이죠. 둘째,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았어요. 진짜 손해가 아니라 노조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셋째, 개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했어요.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책임을 다르게 보겠다는 거예요. 넷째,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은 아예 금지했어요. 본인의 행동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이 법은 언제부터 우리 생활에 적용될까요?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바로 며칠 전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노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회사와 대등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세 번째는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무조건적인 면책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노동관계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힘의 균형이 좀 더 맞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 쪽이 훨씬 강했다면 이제는 노동자들도 정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또한 회사 내에서 소통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논의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법률 내용이었지만 결국 핵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였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사건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법으로 결실을 맺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네요. 그 노란 봉투에 담긴 연대와 사랑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일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